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 기능이 탑재된다, 추가된다. 기존의 이더리움의 성격은 성장주에서 뭐가 붙었다? 채권형 상품이 붙었잖아요. 이자 성격까지 붙어버렸잖아요. 없던 매력이 생겼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자, SEC 이번에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포함 승인할까 검토 착수. 드디어 SEC가 블랙록이 신청서 제출한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얘기 좀 해드려 봅시다. 자, 제가 요거는 우리가 예상한 시점보다 전후로 해서 빠르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 요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SEC가 검토 착수했고 요거는 좀 빠르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한번 봅시다. 지금 블랙록이 얼마 전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기능 달아주세요, 추가해주세요 제출했고 SEC가 오케이 확인해볼게 검토해볼게 그래서 지금 검토 들어갔다. 고 현재 상태죠. 지금 요 진행 상태죠.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스테이킹 이자 주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더리움 투자자분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호재인지 몰라요. 아직도. 왜 큰 호재일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게 승인이 되면 어떤 애들이 흔들릴 수 있고 어떤 애들이 위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봅시다. 이더리움 ETF에 이자를 준다? 스테이킹 이자를 지급해준다? 배당처럼? 그 말은 즉슨 이더리움이 앞으로 채권형 상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도권 내에서 판매하는 채권형 상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더만 사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형 상품.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을 채권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스테이킹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더리움 무슨 자산이에요? 이더리움 딱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 미래지향적인 자산이다, 뭐 성장주다, 무슨 자산, 어떤 종류의 자산입니까? 이더리움은. 위험 자산? 그것도 맞고. 위험 자산? 오케이. 그리고 이더리움 체인에서 앞으로 크립토 투자자들이 모든 디파이, RWA, 메타버스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기대감이 있는 성장주죠. 위험 자산도 맞지만 이더리움한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모든 섹터들을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할 수 있게끔 철도를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한 이더리움 기대감이 큰 거잖아요. 성장주, 미래 가치주. 어떻게 보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의 성격을 갖고 있죠. 성장주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더리움? 근데 거기다가 이자를 준대요. 스테이킹 이자를 준대. 배당처럼. 그럼 성장주의 성격에다 뭐까지 붙는 거예요? 채권형 상품 성격까지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 기능이 탑재된다? 추가된다? 그냥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이자 받네? 기관들이 이자 받을 것 같아 더 사겠네? 좋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이더리움의 성격은 성장주에서 뭐가 붙었다? 채권형 상품, 제도권 내에 채권형 상품이 붙었잖아요. 이자 성격까지 붙어버렸잖아요. 없던 매력이 생겼잖아. 이더리움이.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단순히 기관들이 더 사고 수요와 공급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없던 게 생겼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봅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 이더리움 가격의 변동성이 점점 줄겠죠. 왜 줄까요, 여러분들? 왜 점점 이더리움의 가격이 줄 수밖에 없을까? 변동성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변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 제도권 내에 이더리움이 채권형 상품으로 자리가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관들이나 개인들이나 ETF 투자해서 이자 받으려고 갈 거거든요. 수요가 증가하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장기 홀더들은 어떻게 된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스테이킹 해제해가지고 팔 가능성보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지금은 현존하는 리도 파이낸스, 그리고 로켓풀, 전 세계 해외 거래소들, 지금 얘네들이 망하면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국인들은 가능하지만 기관들 입장에서 얘네들한테 스테이킹 맡기기 힘들어요. 근데 ETF 제도권 내로 ETF 배당형 상품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채권형 상품으로 된다 그러면 기관들이나 개인들은 다 우후즉슨 ETF로 몰려가겠죠. 그 말은 즉슨 안전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스테이킹 해제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럼 이더리움의 매도 압력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이더리움의 매도 압력은 낮아질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성도 줄어들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더리움의 변동성은 줄어들면서 이더리움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성장주, 미래 가치주, 위험성 자산의 성격과 더불어 채권 성격까지 두 가지 매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확장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이더가 어디 들어갈 줄 아세요? 미국의 401k. 이미 크립토 자산 401k에 담을 수 있게끔 해놨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수익 따박따박 받을 수 있게끔. 얘네 리스트에 올라간다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주죠? 비트코인도 사실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는데 이더리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물론 시즌이 끝나고 이더리움 가격 폭락하면 변동성은 똑같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이더리움 가격이 안정화됐고 시중에서 자리가 체인을 사용을 하고 모든 체인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잡히고 활성화되었을 때 과정이에요. 이제 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이 얼마나 중요한 거였는지. 자, 그럼 봅시다. 그게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설명을 해드려야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트랑 같이 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같이 갈 수도 있죠. 대신 전제 조건이 붙죠. 비트가 희소성이 받쳐져 있는 것처럼 이더리움의 희소성은 없잖아요. 비트는 희소성이 있고 대신 이더리움은 많이 널리 사용되면 될수록 희소성만큼의 가치를 하잖아요.
있잖아요. 비트랑 같이 갈 수 있나요? 같이 갈 수 있죠. 대신 많이 널리 전세 글로벌 기관들, 국가들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와서 이더리움을 많이 써줘야죠. 대신 반대로 많이 안 써줘. 그러면 확장성이 떨어지죠. 그럼 같이 갈 수 없겠죠. 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스테이킹 기능이 탑재돼서 ETF가 이제 팔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통 물량이 급감해?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아무리 ETF에서 스테이킹을 하더라도 예치된 양은 비슷비슷할 겁니다. 물론 이더리움의 밸류가 높아지면 스테이킹 양도 높아지겠지.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흔들릴 수 있냐면 기존에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맡겨놓은 이런 플랫폼들이 있죠. 이더리움 스테이킹 맡겨놓고 이자를 지급하는 로켓풀, 리도 파이낸스, 그리고 플러스 해외 거래소들. 얘네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기존에 얘네가 하던 일을 누가 뺏어가는 거예요? 블랙록, 피델리티, 미국의 월가, 자산운용사 얘네들이 뺏어가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맡겨놓고 스테이킹해서 수익 내던 거를 얘네 밥그릇을 기존의 월가 금융 전통금융권 얘네들이 뺏어가는 거.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많이 뺏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봐야겠네요. 자, 내가 기간 투자자야. 여러분들 ETF,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가능한 상품 나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어디에다가 예치해놓고 이자 받으실래요? 월가 기간이야, 헤지펀드야, 로켓풀, 뭐 리도 파이낸스 얘네들일까? 아니면 블랙록 이런 애들일까? 이거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제도권 내 ETF입니다. 채권형 ETF 상품을 살 거예요, 이더리움. 왜? 리스크도 그렇고요. 지금 법적으로 안전하다, 뭐 불안전하다 이런 명확한 규제가 없어요. 나중에 무슨 덜미를 잡힐지 몰라. 그리고 혹시라도 로켓풀이 무너져. 그러면 누구한테 보장받을 겁니까? 법적으로 규제가 없어. 보증해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당연히 블랙록이 판매하는 ETF로 가겠죠. 물론 이율에 따라서 살짝 왔다 갔다 하겠지만 로켓풀이나 이런 애들 이율을 좀 더 공격적으로 줄 겁니다. ETF 승인되면은 얘네들보다. 그러면서 고객 유치를 더 하려고 하겠죠. 근데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율이 문제가 아니죠. 안전성이 1순위죠. 그럼 대다수의 기관 투자자들, 기관들, 헤지펀드 얘네들은 ETF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런 물량들, 기관들 물량들은 ETF로 가겠네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스테이킹 예치 해제하는 양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드리면서 세 번째가 뭐였죠? 앞으로 제도권 내 ETF 상품에 대한 전략, 준비. 예를 들어서 블랙록이 이더리움을 거기다 맡겼다 그러면 해제해놓고 ETF로 가야겠죠. 그 물량일 수 있다. 요 얘기 드렸었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개인일 시에는 어떻게 될까? 개인일 때는. 개인들은 반반이에요. 자, 현물 ETF가 승인이 되잖아요. 그럼 로켓풀, 뭐 리도 파이낸스, 해외 거래소 얘네들 예치 이자 올릴 겁니다. 왜? ETF랑 경쟁 붙이려면 이자 무조건 올려야 돼. 이자 올릴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은 어차피 이자 보고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절반은 안전성이 조금 더 치우쳐 있는 개인들은 제도권 ETF를 살 겁니다. 그리고 편리하죠. 자,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야 막 그 메타마스크 해가지고 암호화폐 지갑 설치해서 로켓풀 연결하고 스테이킹 달달이 이자 받고 하지만 나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은 힘들죠. 솔직히 메타마스크가 뭐야? 메타인지도 안 되는데 무슨 메타마스크야.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주식 거래를 하니까 그냥 주식 계좌 틀어놓으면은 뭐 IRS라던가 뭐 퇴직연금 계좌나 연동시켜가지고 ETF 그냥 투자해. 이자 따박따박 받아. 그냥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식 계좌를 통해서 ETF 매수하고 배당처럼 따박따박 받아.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편해. 훨씬 더. 이자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 입장에서는 반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블랙록 현물 ETF 이더리움 승인이 나면은 누가 위험해질 수 있을까요? 기존의 스테이킹 예치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발생시켰던 이런 플랫폼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보세요. ETF 승인 되잖아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들 다 제도권 ETF로 쏠려요. 기관이나 개인이나 거의 한 70%는 움직일 겁니다. 그럼 기존에 그런 걸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리도 파이낸스, 로켓풀, 해외 거래소 이런 애들은 수익이 줄어듭니다. 물론 해외 거래소는 괜찮다고 봐요. 왜 그럴까? 해외 거래소의 주된 비즈니스 그 수익 창출 모델은 예치가 아니야. 예치보다 선물 거래, 현물 거래, 거래 수수료죠. 그리고 알트코인을 상장시켜 놓고 뒤에서 말 안 할게요. 돈놀이 하는 거, MM기업들 껴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는 괜찮아요.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다각화되어 있어. 근데 리도 파이낸스, 로켓풀 얘네들은 이율을 높여가지고 이더리움 예치 빠져나가는 거를 지키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이 막 진짜 뭐라 그럴까 천재처럼 막 새로운 이런 비즈니스 상품을 개발했어. 그러면 얘네들도 살아남을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현물 ETF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무조건 무너진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 그럴까? 얘네들한테 맡겨놓고 코인을 패깅시켜놓고 레버리지를 일으키죠.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100개 맡겨놨는데 ST 이더로 전환해. 그걸 또 담보로 레버리지 끼고 그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다른 알트코인을 투자해. 이러한 시스템들이 얘네들 어떻게 보면 얘네들만의 고유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디파이 생태이기 때문에 얘네들 그거를 쓰려면 얘네들밖에 못 써요.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크게 빠져나간다? 물론 스테이킹에서 크게 빠져나가겠지만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은 유지가 될 거예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따라서 타격은 당연히 받는다. 얘네들은. 하지만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지는 얘네들이 더욱더 매력적인 상품을 내놓는지 안 내놓는지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려요. 이해되셨나요? 스테이킹 수요가 늘수록 이자율 떨어질까요? 스테이킹에 맡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자율이 떨어지죠. 많아지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기능이 탑재가 되면 어떤 플랫폼, 어떤 코인들이 위험할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어떻게 될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